처남, 그리고 뭐 시아주머니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걸 굳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차별이다 뭐다 하면은 더 골치 아프잖아, 논란으로. 그냥 저는 있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성별 비대칭 가족 호칭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힌 건데요. 문제가 된 호칭들입니다. 시댁은 시가로, 도련님 아가씨는 처남 처제와 함께 누구누구 씨로 통일하자는 거죠.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개선할 방침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의 17.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80%나 늘어나 중소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5.4% 증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에 청구하면 임금 감소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도 한몫했지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함께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사흘, 무급 이틀에서 유급 열흘로 확대합니다. 또 1회 안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1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2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7,900여 호에 대한 공고가 오는 29일 시작됩니다. 39세 이하 청년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 아이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최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음 달 18일부터, 전세 임대주택은 다음 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김정수 교사는 오늘 서울 종로구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서 치매 환자 가족 등과 함께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소종의 교육을 받으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봉사하는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일상에서 서로 도움을 준다면 훨씬 좋지 않겠냐며 이런 제도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진료 비용을 많이 낮춰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와 보고서 총량을 줄이자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노 실장이 국정 운영과 전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검토해 이처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각기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일정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청와대의 대면 보고는 줄이되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재민 연세대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경제사 연구에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둔 원로 경제학자로서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뉴스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한데요. 기상청이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인공강우는 어떤 원리로 내릴까요? 인공강우란 구름 속에 빛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요오드 화원이나 영화칼슘이 빛씨앗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화학물질은 구름의 수분 입자와 수증기를 모아줍니다. 수분 입자가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시도해서 9차례 중 4차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인공강우가 성공하려면 바람이나 습도 등 환경 여건이 중요한데요. 기상청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42mm, 3.6kg.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 연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연탄값이 비싸져서 금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5년 500원이었던 연탄. 하지만 꾸준히 값이 올라서 지난해 기준 연탄값은 800원에 달합니다. 연탄값 인상은 G20 협약에 따른 조치인데요. 환경 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시민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연탄으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절차일까요?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7년에 도입됐는데요. 이전까지 구속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의자는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됐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한반도로 날아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측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위협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자신들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의 공기질이 40%가량 개선됐다. 서울의 공기 냄새가 좋다라고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양국 간의 분쟁 소지를 없앨 수가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관련 중국 측 자료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연평균 약 40에서 60%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간단한 상식으로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연평균 값이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로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한반도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 겨울철과 봄철에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21에서 200마이크로그램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즉 세제곱미터당 71에서 15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환경인공위성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예보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뻘건 미세먼지 덩어리들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석탄을 포함하는 화석 연료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1인당 연 CO2 배출량은 2000년 2.7톤에서 2010년 6.2톤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오염물질이 CO2와 함께 배출된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25일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 실험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를 넘어서 한반도를 덮치기 전에 인공강우로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 정도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 세계적인 공기질 문제이고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증가 원인은 산업화와 관련된 환경 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은 인류의 건강을 위한 평화적인 사안입니다. 결국 국제적 협력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중 간의 외교적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4년에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기 오염 예보 및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외교 당국의 발언과 처신은 매우 석연치가 않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합의보고 또 해결해야 할 사안은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한반도로 유입되고 그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 인정하는 일입니다. 미세먼지는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고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하죠.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함께 인정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일이 빨리 왔으면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